자, 이번에는 입자의 온도가 물질의 상태, 중학교 1학년 내용 문제풀이 해보자. 자, 1번 문제 접근하는 방법 보여줄게요.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기 가장 적절한 조건. 증발되기 가장 적절한 조건 언제? 햇빛이 강할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바람은 강할수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셋 다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 됐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은 다음은 윗접시 저울에 거름종이를 올려놨대. 윗접시 저울에 거름종이를 올려놓고 수평을 맞춘 후 한쪽 거름종이에 아세톤을 떨어뜨렸대. 그러면 아세톤을 떨어뜨렸으니까 질량이 커지니까 이렇게 저울이 내려갈 거잖아. 근데 아세톤이 뭐 한다? 증발을 해. 증발을 한단 말이야. 그치? 증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날아가지. 날아가면서 다시 수평을 맞춘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자. 거름종 위에 아세톤의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라고 돼야 되지. 증발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아세톤을 떨어뜨려도 윗접시 저울의 평형은 유지된다. 아니지, 평형 유지되지 않습니다. 떨어뜨리면 아세톤이 떨어뜨린 쪽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지. 아세톤을 떨어뜨린 쪽이 아래로 기울어졌다가 평형 상태로 돌아온다. 자,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는 무거우니까 기울어졌다가 증발하기 때문에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온다 라는 3번이 답이 되겠네. 4번, 거름종이 주위에 습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높으면은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더 천천히 수평으로 되돌아온다. 왜 틀렸는지 알고 있어야 돼. 거름종이 주위에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잘 일어나.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빨리 수평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옳은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3번 보면은 다음은 액체의 증발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랑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바람이 잘 분수록, 액체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입자사의 인력이 약할수록, 공기 중의 수증기가 적을수록이죠. 습도가 낮을수록, 적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되겠네. 자, 4번 문제 보면은 확산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확산은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만 발생한다. 아니지.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된단 말이야. 기체 상태 물질과 그리고 어떤 상태의 액체 상태의 물질에서도 확산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자발적인 운동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야. 자발적인 운동은. 그래서 자발적인 운동은 증발과 확산 이렇게 두 가지 되겠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 일단 자, 3번 기체의 확산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자, 기체의 확산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스스로 움직이는 건 공기가 없어도 일어난단 말이야. 진공에서도 일어나요. 그죠? 진공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 알면 되고. 4번 물질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 아니지. 확산 속도는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 빵이 굳어지는 현상은 뭐다? 확산이 아니라 수분이 없어지는 증발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알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대.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일단 염기성 용액에서 붉게 변하는 거야. 계속해서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자. 자, 암모니아수가 염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암모니아수가 어떻게 퍼져나갈 겁니다.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리면 확산현상이 일어날 거야. 확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래서 암모니아수를 여기 떨어뜨렸으니까 모든 방향으로 가까운 쪽부터 먼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다. 자, 그래서 보기 보자. 기억. 이 실험은 기체의 확산 현상. 기체의 확산이 아니라 뭐의 확산 현상? 액체의 확산이잖아. 암모니아수니까 기체가 아니라 액체의 확산 현상이다 라고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암모니아 기체와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 여기서는 암모니아수인데 암모니아수가 액체였는데 액체에서 암모니아수가 뭐한다? 증발이 일어난 후 확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기체의 확산 현상. 페놀프탈린 용액이 암모니아 기체와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지? 암모니아수에서 증발되어서 확산되는 거다. 페놀프탈린 용액의 색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된다. 아니지, 모든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야. 모든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가까운 쪽부터 먼 쪽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5번의 답은 기억, 니은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자, 6번 문제 보면은 다음은 온도가 다른 두 비커에 물에 동일한 양의 잉크를 넣었대. 잉크를 넣고요. 같은 시간에 떨어뜨렸대. 일정 시간 지난 뒤 모습을 나타내서 온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나가 온도가 높은 상태고요. 가가 온도가 낮은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는 찬물, 나는 따뜻한 물이다.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물과 잉크 입자는 무작위한 방향으로, 그치? 무작위한 방향으로 운동한다. 맞는 내용이야.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7번 문제 보면은 확산과 증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입자가 기체 상태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맞지? 액체 표면에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 증발. 확산과 증발은 온도가 높고 라고 돼야 되지. 입자의 질량하고는 관계없어. 그지? 입자의 질량이 작을 때 되겠네.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가벼울 때. 작을 때 더 잘 일어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확산과 증발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발생하는 거다. 맞지? 스스로 운동하는 증거, 확산과 증발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확산은 바람이 불 때 더 잘 일어나므로 진공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확산은 진공 상태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방해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 되겠네. 그래서 7번에 기억하고 디귿이 옳은 내용인 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2번 됐죠? 자, 8번 문제 마찬가지. 증발과 확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다. 자, 증발과 확산,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내용. 온도가 높을수록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죠? 물질은 입자의 자발적인 운동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은 증발 현상이다. 맞죠? 확산은 언제 더 빨리 일어나? 액체에서보다 기체가 더 빨리 일어나고 기체에서보다 어디에서? 진공에서 더 빨리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틀린 내용. 기체가 더 빨리 일어난다. 액체가 느리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9번 문제.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라고 했다.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 라고 했다. 그치? 얘는 무슨 현상? 확산 현상이다 라는 거고요. 자, 조리실에서 만난 음식 냄새가 멀리 있는 교실까지 전달되는 얘도 확산 현상이 되겠네. 둘 다 확산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물질은 확산 현상에 해당한다. 맞죠? 액체 상태나 진공 상태에서도 당연히 확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체의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고, 실내에서 요리할 때 음식 냄새가 다른 방까지 퍼지는 것과 동일한 음식 냄새가 다른 방까지 퍼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얘도 확산 현상이지. 그래서 맞는 내용이네. 5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10번 문제. 향수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라고 했단 말이야. 향수 냄새가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라고? 확산 현상, 퍼져나간다, 확산이다 라고 두고 문제 풀자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더라 라는 거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액체 표면에서 증발도 일어날 거야. 그치? 증발도 일어나고 기체 공간으로 확산도 일어나고
둘 다 일어나는 거지. 자, 향수는 증발과 확산 과정을 거친다. 맞는 내용이고요. 향수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지속적으로 운동한다. 맞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한다. 맞는 내용이네. 향수 입자들이 공간으로 퍼지면서 병 속의 향수의 양은 감소한다. 맞죠?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증발, 확산 현상에서 병 속 향수의 양은 감소한다. 향수 입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다. 맞죠? 향수 입자의 확산은 공기의 이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니죠. 진공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특정 짓는 설명이다.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겠지. 자, 고체 상태의 물질은 유동성은 없어요. 그죠? 단단한 성질을 가지는데 유동성은 없다. 그래서 1번 내용 틀렸고요. 액체 상태의 물질은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유지한다. 부피는 유지하는데 모양은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쵸?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 거리는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더 멀다.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지, 그치? 근데 예외가 있었다. 예외. 입자 사이 거리는 물보다 얼음이 더 멀다라는 거. 자, 입자 사이 인력입니다. 인력은 고체가 더 커요. 그죠? 고체가 크고 액체, 기체. 그래서 분자 사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작아진다 라고 알면 되고요. 기체 상태의 물질은 부피도 변하고요. 변하고 모양도 변한다 라고 돼야 되겠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2번 문제. 20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릴 거야.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끓는 점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 녹는 점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것 될 거고요. 자,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를 이 20도씨라는 온도를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 그래서 가에서는 20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갈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상태? 액체 상태다 이렇게 될 거고, 나도 20도가 0하고 100 사이니까 액체 상태. 다는 끓는 점보다 더 높겠죠. 그러면 얘는 기체 상태라는,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 20도가 포함될 거니까 고체 상태. 마는 20도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니까 기체 상태. 바에서는 20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니까 액체 상태. 사에서는 20도가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가 될 거니까 고체 상태. 이렇게 될 거야. 자,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가, 나, 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3번 문제. 12번 문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문제다. 그치? 자, 일단 여기서 25도씨가 나와 있어. 25도씨.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그럼 끓는 점보다 높아야 되겠네. 어떻게? 여기에 25가 들어갈 거고, 얘도 여기에 25가 들어갈 거고, 얘는 25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얘는 25가 여기에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러면 A, B는 어떤 상태? A가 액체 상태, B도 액체 상태, C가 기체 상태, D가 고체 상태.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C 되겠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4번 문제. 세 가지 물질 A에서 C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A, C의 특성 물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A 볼게요. A.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가장 낮대. 그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가장 낮으니까 입자간 인력이 가장 작다라고 해야 되지. 입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아진다라고 돼야 돼. 자, 2번. A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와 질량이 가장 크다. 입자의 크기와 질량은 이렇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알 수 없어요. 자, B는 상온에서 고체이므로 B는 상온에서 고체. 아니죠. B는 상온에서 어떤 상태? 액체 상태입니다.
상온을 25도로 잡았으니까 여기 25도 끓는 점보다 높으니까 얘는 기체 25가 여기 들어갈 거고 얘도 25가 여기 들어가니까 얘네 둘은 액체 상태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 4번 C는 상온에서 기체 아니고 어떤 상태? 액체 상태여야 되지. 기체 상태인 것은 A가 기체 상태야. 그치? B, C 모두 상온에서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15번 다음은 A에서 E의 물질의 어느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5도씨에서 먼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25도씨에서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25도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넣을 거고 여기 넣을 거고 여기 넣을 거고 여기 넣겠다. 그치? 자, 그러면 기체는 어떻게 돼야 돼? 자, 기체 한 가지 상태이다. A는 어떤 상태야? 액체 상태여야 되겠다. 그치? 25도씨에서. 자, B 같은 경우에는 25도씨는 끓는 점보다 높으니까 두 가지 상태가 아니라 기체 한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하겠네. 그치? 자, 두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하려면 온도가 뭐랑 같아야 돼? 끓는 점이나 또는 어느 점이나 얘랑 같으면은 두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해. 자, 그 다음 80도씨 나와 있단 말이야. C 물었으니까 C에서 80도씨는 여기 들어가겠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니까 어떤 상태? 기체 한 가지 상태다 라고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0도씨에서 라고 나와 있다. 0도씨에서 D 물었습니다. D 어느 점이 0도네, 그지? 근데 현재 온도도 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어느 점과 같기 때문에 어떤 상태? 두 가지 상태. 그래서 고체 한 가지 상태 아니고 고체랑 액체랑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자, 다시 36.5도에서 E 물었습니다. E 36.5도면은 어느 점보다 낮은 온도네. 그러면은 어떤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 고체 한 가지 상태이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16번 문제. 물체가 상태 변화를 할 때 달라지는 것 물었단 말이야. 자, 입자의 종류라든가 크기는 개수 이런 것들, 입자의 종류, 크기,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 세 개 빨간색으로 했는 요 세 개는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 상태 변화할 때 변하지 않는 것.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입자 배열이 변한다. 자, 그럼 입자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 쭉 정리를 해볼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할 거고요. 그죠? 입자 사이 거리가 변할 거고요. 거리가 변하니까 부피도 변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자의 배열, 분자 사이 거리, 입자 사이 거리, 부피 이런 것들 변할 거다. 그래서 답은 3번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7번 문제. 다음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배열 모형으로 나타냈대. 가가 액체 상태라고 알면 되고요. 나가 고체 상태, 다가 기체 상태.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고체 상태, 나.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는 가가 액체 상태.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가 기체 상태이다 라고 알면 돼.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가에서는 입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자, 입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자유로운 운동을 하는 것은 기체지. 그래서 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다에서 라고 돼야 돼. 자,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면 단단한 상태를 유지한다. 얘는 뭐 고체 상태니까 나가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는 용기 모양에 따라 형태는 달라지지만 부피도 변한다. 형태는 달라지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액체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다가 아니라 가가 돼야 되겠지. 가와 다는 유동성을 가진다. 움직인다. 액체랑 기체는 유동성을 가진다. 고체만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하고 리을 때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8번 문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태 변화 보자.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 승화라고 했다. 근데 승화는 나도 승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지 꼭 적어주자라고 했어요. 고체에서 기체 이런 식으로, 또 나는 기체에서 고체 이런 식으로 꼭 적어주자라고 했습니다.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를 융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응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거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액화라고 했지.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항상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정리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답 맞추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가라바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가는 뭐? 승화. 라는 응고. 바는 액화.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19번 문제. 다음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입자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17번하고 비슷하다. 그치? 입자 모형이. 그래서 얘가 고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거는 기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액체다 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상태 변화 과정, 고체에서 기체 되니까 승화. 나도 승화. 기체에서 액체 되는 것이 액화. 액체에서 기체 되는 것이 기화. 우리 기체하고 연결될 때만 뭐 붙는다? 화라고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리고요. 고체에서 액체 될 때가 융해. 액체에서 고체 될 때 응고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자, 상태 변화 중 부피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가장 크게 증가해. 그럼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 가 되는 거 맞지? 입자수는 어떻게 돼?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상태 변화할 때 입자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 되겠네. 다에서 입자들 사이의 간격, 다가 뭔데? 융해잖아. 그치?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증가한다. 맞죠?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마에서는 기화다. 그치?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입자들이 운동이 크게 증가한다. 맞지?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할 때 활발해진다. 나랑 라랑 바는 부피가 감소하는 상태 변화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 2번 되겠다. 상태 변화할 때 입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알면 되겠네. 20번 물질의 상태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우리 요거랑 동일하단 말이야. 그치? 요거랑 동일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야. 이번에는 화살표가 반대니까 얘도 승화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뭐라고 했다? 융해.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응고.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거 기화. 기체에서 액체 되는 거 액화. 조금 귀찮더라도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 정리하면서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요. 자, 빨간색이 열 흡수하는 거야. 이 열 흡수.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되는 융해 열 흡수.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화 열 흡수고요. 파란색이 방출되는 겁니다. F. 그리고 B. 그리고 D. 이거는 방출되는 거야. 자, 그래서 ACE가 열 흡수고요. BDF는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다라고 돼야 돼. A, B, C 물었지. 입자 사이 규칙성이 감소하는 상태 변화이다. 자, 여기서 A는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C도 증가하는 거야. 그치? B만 입자 사이 규칙성이 감소하는 상태 변화이다. 드라이 아이스가 상온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야. 그치?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뭐다? F가 아니라 E가 돼야 되겠지. 아침에 플립에 E3 맺히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액화 현상. 그래서 D 돼야 되지. 나프탈렌과 AOD는 승화성 물질이야. 그치? 승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E의 상태 변화,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E의 상태 변화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21번 문제. 다음 중 물질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때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한 것은 나프탈렌이 응고되는 것이 아니라 뭐 된다? 승화되는 거야. 나프탈렌은
그래서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이다. 응고되지 않아요. 식은 고깃국 표면에서 기름이 식은 고깃국이라 그랬어. 그러면 온도가 낮아서 기름이 뭐 되는 거다? 응고되는 거지.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액체 상태의 기름이 식어서 고체 상태가 된다.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용해시키는 거야. 녹이는 거야. 용해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새로운 거니까 봐두면 되고요. 빨래가 마르면 물이 기화되는 현상이지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기화되는 현상이고요. 영하의 기온에서 자, 요거 중요해. 영하의 기온에서 그늘진 곳에 눈 사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녹은 것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고체 상태에서 영하니까 물이 안 되고 바로 기체 상태로 승화되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냉동실에 있는 얼음이 작아지는 원리랑 같은 원리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22번. 다음 중 상태 변화 과정에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하는 예 물었어. 그치? 젖은 옷이 건조된데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되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차가운 유리창에 성에가 낀데 얘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페트병에 물이 냉동실에서 얼음이 된대. 자, 원래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감소해야 되는데 물이 예외죠. 그쵸?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맞아요. 얘는. 자, 예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얼음물이 든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긴데 얘는 기체가 액체로 되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증가하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자, 23번 문제 보면은 다음은 상온 1기압에서 비닐 주머니에 각각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대. 그럼 얼음은 뭐로 변해?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 거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되면서 부피가 증가할 겁니다.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승화되는 거지. 얘는 승화되는 거고 얘는 뭐 되는 거야? 융해되는 거야. 가에서는 어떤 현상? 융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돼야 되지. 기억 틀렸어. 나에서 고체가 기체로 직접 변하는 상태 변화 일어나는 것 맞죠? 승화 일어납니다. 가에서는 부피가 줄어들고 나에서는 부피가 늘어난다. 맞죠? 예외적인 거 꼭 알아두라고 했어. 부피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디귿되는 4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4번 문제. 그림은 공기가 제거된 비닐팩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대. 그리고 밀봉을 했더니 비닐팩이 부풀어 오는데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기체 상태로 변하는 승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자, 드라이 아이스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야. 입자의 종류, 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돼야 돼. 입자들 사이의 간격은 증가해. 간격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지. 입자 사이의 크기는 일정하다. 입자의 크기는 일정해야 돼. 드라이아이스 입자 수도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리고 입자의 운동이 더욱 빨라지는 것도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돼야 돼. 자, 25번. 다음은 증류수가 담긴 시험관을 얼음과 소금의 혼합물이 있는 비커에 놓고 온도 변화를 관찰했대. 자, 얼음과 소금을 넣었다는 것은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0도씨보다 낮은 온도를 만들어줘. 최대 영하 20도씨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던 시험관에 영하 20도로 이렇게 했더니 물이 어떻게 돼? 얼음으로 변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응고가 일어날 거야. 응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예외적인 거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지. 맞아요? 자, 온도계 넣습니다. 그죠? 이 실험은 물질의 어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거 맞아요. 물에서 얼음으로 언제 되는지, 몇 도에서 되는지. 물이 얼 때는 열 에너지를 뭐한다? 방출하는 거죠.
물이 열 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하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돼야 돼. 예외적인 경우에요. 멀어진다라고 돼야 되고요. 얼음과 소금의 혼합물은 매우 낮은 온도를 만든다. 그치? 0도씨보다 낮은 온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은 답이 2번도 되고 3번도 될 거야. 그치? 3번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3번 될 건데 답지에는 답이 2번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2번도 되고 3번도 돼.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하고 3번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입자의 운동과 물질의 상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